인문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독일의 노벨상 수상작가 하인리 벨의 대표작 중에 하나인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입니다. 언론의 폐해를 다룰 때 늘 거론되는 책입니다. 카탈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는 보통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책이고요. 68혁명 이후에 독일에서 적색파 조직과 관련됐던 실제 어떤 도피 방조 사건 같은 거를 이제 비틀어가지고 카탈리나 블룸이라는 인물을 만들어서 만든 이야기죠, 여기서.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이나 사건은 자유로이 꾸며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빈티지를 모델로 했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거죠. 이제 앞에 글은. 그때도 독일이라는 나라가 보면은 상당히 이념적인 대립이 좀 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나오는 문제들은 일부는 이제 한국 언론에 있었던 제 입장에서는 일부는 이해가 되기도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언론 윤리도 있고 기자 윤리도 있어요. 그다음에 언론 속성도 있고. 근데 기자라는 직업이 갖고 있는 훈련받은 내용들이 아까 말했듯이 어떤 취재를 해야 될 사회적 현상이 눈앞에 던져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을 다 잃어요. 저는 이제 몇 번 이제 경험해 봤지만은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취재 얘기를 안 한다. 부부 기자일 때는 서로 취재를 안 한다. 그다음에 공직자하고 결혼한 아내든 남편이든 있을 때는 남편이나 아내의 문서까지 뒤져서 쓴다, 기사를. 이런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실제로 그런 일도 있곤 해요. 그래서 그 세계에 있는 개인들이 갖는 어떤 직업적인 전투력, 이거는 독일은 모르겠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도권에서 훈련받은 기자들은 이제 상당히 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거기서 취재 과정에서 지켜야 될 이제 보도 준칙 같은 게 첫 번째는 있고, 그거보다 이제 그거 중요하죠. 아까 여기서 나오다시피 다 죽어가는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네 딸이 그랬는데 아느냐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올바르지 못한 취재 행위고, 많이 봤잖아요. 부적절한 이제 TV에 노출되는. 근데 그 경쟁 속에서 그것들에게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수습 때 그런 지시를 받았는데, 싸우다가 누가 칼 맞아서 폭력배 쪽 하나가 죽었어요. 저쪽이 죽었는데, 이제 그때는 사진 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영정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영정을 들고 오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영정을 실제로 들고 튀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때 수습 기자 중에는. 목적과 수단이 이제 혼동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영정을 튈 만큼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서, 나약한 사람이라서, 그쪽 가족을 꼬셔가지고 집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남산 어디, 해방촌 어디였는데, 거기 가서 같이 술 먹으면서 오랫동안 얘기해서 앨범에서 사진 한 장을 받아가지고 이제 회사를 기거해서 나름대로 업무를 완성한 적이 있는데, 사진은 못 들어갔죠. 그 사이에 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어쨌든 이러한 취재 과정 속에서의 불가피한 경쟁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편집 과정에서 인권과 보편적인 가치의 준수,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사들에게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상당히 우화적으로 극단적인 형태로 이제 특정한 언론사를 내세워서 이념적인 것과 결부시켜가지고 더 증폭되는, 지금 우리 한국 언론의 현실처럼 첫 번째는 기자 집단이 갖고 있는 직업적인 특성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언론이 갖고 있는 선정성과 어떤 언론 경쟁의 속성, 두 가지가, 두 번째가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이념적 지형에 따라서 그것들이 또 증폭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카타리나 블룸 같은 경우에는 하인리 벨이 카타리나 블룸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그 선정적인 요소하고 이념적인 요소를 두루 배치해놨어요. 섹스라는 요소가 개입돼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의 후견인들이 좌파 지식인이에요. 그 다음에 법을 어기고 사법망을 피해서 도망치는 범죄자와의 사랑이라는 또 구조도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선정성과 이념, 그 다음에 언론 본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전투력이
합쳐지면서 카타리나 불름을 극단으로 몰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카타리나 불름이 더 좋은 먹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카타리나 불름이 약한 개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맞서 싸울 수단이 없는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그 대상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선정성과 이념적인 어떤 공격성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빌트지로 상정된 언론 매체에는 이제 그렇게 광분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게 이제 비겁한 언론의 속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데 만약에 강자였다면 이렇게까지 못했겠죠. 더 강한 개인이었다면.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지 않는 취재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녹취록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근데 녹취록에 제 실명이 나왔어요.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보가 잘못된 방식으로 실명이 나왔는데 그게 이제 보도가 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익명 처리가 됐어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저를 이제 한 다리만 건너면은 저의 상황이나 어떤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정보였을 거라는 판단을 쉽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동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를 함으로써 동업계에 대한 보호의식도 있을 수 있었겠죠. 이제 그런 거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안 나갔는데 만일 그게 이제 제가 상황이 달라서 실명으로 나갔다 그러면은 저도 좀 피곤했겠죠. 불미스러운 내용이 보도되는데 제가 원하지 않게 또 전혀 상관도 없이 그 사람들이 제 이름을 마음대로 쓴 거였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것처럼 해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죠. 그거 내가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탈리나 불름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약한 개인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증폭되는 요인들에 의해서 압도적인 폭력 앞에 노출됐을 때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죠.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는 게 20세기 이제 언론의 속성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죠. 여기 62쪽에 보면은 이 순간에야 비로소 카타리나는 뭐를 핸드백에서 꺼내보고 이렇게 하죠. 국가가 이런 오역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지. 여기서 이제 카타리나 불름의 잃어버린 명예가 이제 쭉 언급이 되는 건데, 약한 개인이 압도적인 힘을 가진 제도권 언론이 가하는 횡포에 맞서서 소위 언론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횡포에 맞춰서 약한 개인이 인권 보호를 외칠 수 있는 상황은 결국 국가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언론 자유란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개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또 언론 자유와 상충하게 된다는 또 측면이 있고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서 끊임없이 토론과 그다음에 갈등, 그다음에 포지션 조정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특히나 이제 독과점적인 언론 시스템이고 과거에 제가 이제 언론사에 처음 입사했을 때처럼 언론의 독과점 구조가 유지되고 있고 어떤 반격할 수 있는 반론권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반대쪽에 있는 언론이라 하더라도 이 약하고 불미스러운 사건에 결부된 살인범의 정부를 보호해줄 언론은 없기 때문에 살인범의 정부라는 거는 이제 코트 처리해야죠. 살인범의 정부로 알려진 카탈리나 불름을 보호해줄 언론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카탈리나 불름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자연법이죠. 나의 잃어버린 명예를 훼손에 대해서 내가 할 수는 나의 물리력에 의한 응징뿐이 없다는 거고 그게 이제 실제로 일어났죠. 언론 자유에 관한 문제라든지 개인의 인권에 관한 문제지가 이제 축이긴 한데 자연법적인 대응 체계 이게 일종의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의 관념이죠. 저들이 사실상 나를 사회적으로 죽인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는 저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는 이제 뒤에 형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발적인 살인이었으므로 몰고하지만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카탈리나 불름은 죽이기 위해서 죽인 거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올바른 정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한 사람만 죽인 거로 돼 있지만 실제로 나머지도 죽였을 거라는 거를 이제 하인리 벨은 쓰고 있고, 그것이 온당한 길이었다. 그것이 어떤 막혀버린 정의의 실현의 순간에 약한 개인이 거대 시스템에 맞서서 할 수 있는 권리 행사라고 하인리 벨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책이 나온 게 7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68혁명 이후의 세계상을 좀 반영하고 있고요. 68혁명이 갖고 있는 기존 기득권에 대한 거부, 본원적 권리에 대한 탐색 이런 정신하고 결부된다고 보면은 하인리 벨은 이 소설에서 카탈리나 블룸의 행위를 온당한 것으로 판정한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이제 사회과학적인 분석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런 얘기들은 미디어나 커뮤니케이션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것 같은데, 문학적으로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주석에서 해제해서 다루고 있다시피 골방에서 소통이 차단된 가운데서 상정된 대중을 향해서 쓰는 소설과 달리 본인이 주변에서 보고 그 다음에 독자도 주변에서 느낄 수 있는 사례를 이야기함으로써 전개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통적인 소설의 형식에서는 벗어나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소설의 전개 방식도 영화로 치면 이거 되게 힘든 영화죠. 요즘에 와서 이제 가장 높은 추리소설은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시작하는 게 높은 단계 추리소설인데, 옛날의 추리소설은 범인을 마지막에 찾아내는 게 옛날 방식이지만 요즘은 밝혀요. 처음에 범인이 밝히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더 높은 라이팅과 구성 능력이 필요하죠. 여기서도 처음에 살인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제 살인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사건이 회고하고 시간의 흐름을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하면서 사건들을 긴장 속에서 유지되도록 하면서 그 카탈리나 블룸과 주변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공경을 납득할 수 있고 문학적으로 우리 형상화한다고 할 때 그러한 수준에서 잘 해내고 있다라는 판단을 들은 것 같아요. 문학적인 방식으로 보면. 그리고 과장 안 돼 있고 담담하게 서술이 되고 있는 것들은 느낄 수 있고, 이제 더러 이제 메타적인, 이건 픽션이라고 주장하지만 픽션 너머로 작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줌으로써 소설이면서 사회과학적인 통찰을 같이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책이 갖고 있는 미디어나 소통, 언론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사회과학적 분석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하고 문학적 플롯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가능한데, 책에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은 요즘 사람들이 읽으면은 분명히 이거는 페미니스트의 소설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카타리나 블룸의 곤경은 이 사람이 젊은 여성이고 사회적 계급이 낮은 젊은 여성인 것 때문에 곤경이 더 심해져요. 그리고 곳곳에 드러나는 성적인 억압과 성적인 폭력, 자발적인 섹스, 자발적인 사랑은 살인범으로 간주된 루드비크와의 하룻밤뿐이죠. 그거 외에는 끊임없이 결혼에서도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맺었고, 그 이후에도 신사들의 방문, 즉 기득권 남성들에 의한 끊임없는 치근덕거림 이런 것들에 노출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마지막 살인 장면에서도 기자가 섹스나 한탕하자고 하는 이제 마지막까지도 성적 대상화에 노출되는 것. 그 다음에 이념과 관련돼서도 공산주의의 암폐지라든지 주변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성적으로 음란 전화를 걸어오거나 음란물을 보내오거나 음란 행위를 제한하거나 이런 것들은 힘없고 그 다음에 궁지에 몰린 젊은 여성이 당하게 되는 어떤 여성으로서의 성적인 곤경을 뜻하기 때문에 이 소설은 이제 페미니즘 입장에서도 새롭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아름다운 결말이죠. 해피엔딩이죠. 우리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억압의 실체인 누군가를 살해함으로써 이제 정의가 실현되잖아요. 페미니즘 소설로도 분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 사회과학적인 미디어 관점에서 사회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하는 것들은 이제 21세기에는 이제 적용되지는 않죠. 이 부분은 21세기 관점에서 적용되는 것은 동일하게 어떤 여성 억압과 여성 혐오적인 측면은 이 책에서 나타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봐야 되고, 미디어 환경은 달라졌다고 말이죠. 미디어 환경은 독과점이 깨지면서 옛날에 비해서 많은 반론권과 공격권들이 이제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맞서 싸울 수는 있는, 그래서 총을 들지 않아도
뭐 일단 해볼 만한 그런 구조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카타리나 블룸이 총을 든 거는 사실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 총을 드는 것 말고는 대응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에 카타리나 블룸. 근데 지금이라면은 총을 들기 전에 좀 더 해볼 수 있는 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겠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와 뭐 누군가 젊은 여성이 피해를 입고 싸움을 한다 그랬을 때 뭐 쉽지 않은 싸움일 수 있겠지만은 페이스북도 있을 수 있고 뭐 유튜브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그 창구를 통해서 주변 사람의 도움으로 한번 해본다면 꼭 못할 싸움도 아닌 거죠. 지금에서는. 그래서 언론 환경은 그때와 비교해서 지금과 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문학적으로는 지금 읽어도 뭐 전개 방법은 담담하게 했지만 르포나 뭐 단순한 뭐 이 신문 기사처럼 느껴지지 않고 소설적인 어떤 완성도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소설로서는 또 읽을 만한 감동을 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분석할 지금 환경에서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